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.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네, 우리 박 선생님 의견 들으시면서 공감한다는 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. 구로 연세봄 정신건강의학과의 박종석 원장님, 오늘 말씀 너무 좋다고, 달려라 하느님 이분 말씀이 현실감 있어서 좋아요. 그리고 요즘 웬만한 종교인보다 수련이 더 되신 것 같다,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, 여러분 굳이 이걸 체험을 해서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박종석 원장님이 상담을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들, 고민되는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잘 정리해서 모시겠습니다. 이번에는 반려동물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나 여러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무려 1,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.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, 거의 이스라엘 인구의 2배에 이르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덩달아 펫코노미,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,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우리 아이가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유기농 재료만 쓴 간식을 먹어요. 알러지 주의해 주세요. 이게 멍멍이 간식집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하고요. 우리 아이가 요즘 성장기라 칼슘, 뼈 영양제 이런 거 없을까요? 요것도 무릎 약한 고양이한테 주는 영양제라고 합니다. 펫보험, 펫신탁까지,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중앙일보 홍지우 기자와 알아보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요즘은 반려동물이 거의 가족인데, 펫 보험, 이게 실손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아프다 하면 그때 실손보험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보험료를 내고 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건데요.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내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끼친 피해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. 또 반려동물이 실종됐을 때 현수막 같은 광고를 내게 되는데요. 이때 들어가는 비용, 그리고 보호자의 건강이 악화돼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반려동물을 맡길 호텔 비용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나왔습니다. 반대로 보장이 안 되는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. 한국인이 선호하는 소형 견종의 경우 슬개골 탈구 발병 가능성이 높은데 펫보험이 이를 아예 보장하지 않거나 특약으로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개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종과 연령 등을 고려를 해서 보험 가입으로 얻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적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펫 적금이요? 네. 이게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만들거나 관련된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수도 있다, 이런 말씀인데, 앞서 말씀하신 펫 보험은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은 보장 안 하면 이런 보험 왜 만드는 거지,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. 반려견을 위한 신탁,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? 네, 신탁도 있습니다. 민법상 상속권은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줄 수는 없는데요. 그래도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을 할 수는 없지만 나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지정을 해서 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내가 사망한 다음에 새로운 주인이 그런데 걔를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, 그 사람한테 우리 아이 신탁 어떻게 믿고 맡기죠? 네, 신탁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. 일단 목돈을 일시에 맡기면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연금식으로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. 또 신탁을 관리하는 금융사에 변호사나 행정사가 고용되어 있는데요. 이분들이 새 견주집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때 계약서에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유언 취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. 그렇군요. 돌봐주는 변호사도 있다.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신탁을 설계해서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까? 네, 이거는 신탁 상품을 출시한 한 금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내용인데요. 현금 자산 3억 원을 보유한 70대 여성 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분에게 자녀가 없었고 남편과는 사별한 상황이었는데요.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살다가 신탁 상품에 가입하게 되신 분인데
자산 3억 원 중 2억 원은 사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신탁 계약을 설정을 하셨고요. 나머지 1억 원은 2마리 개를 입양할 새 견주에게 매달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도록 계약을 짰다고 합니다. 또 개들이 큰 수술비가 필요한 병에 걸리면 새 견주가 진단서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이 신탁을 관리하는 증권사에서 동물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돈이 유용되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앞서 그 펫 보험도 그렇고 펫 신탁도 그렇고 보통은 설정 금액을 월에 얼마 정도로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. 그거는 전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. 네. 뭐 5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거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생활비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러면서도 유용되지 않을 만큼의 이제 액수를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뭐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이라거나 요 정도 선을 매달 지급을 하고 뭐 강아지가 죽게 된다면 남은 금액을 지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지는 않은 단계인 것 같은데 생활 환경에 맞습니다.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단 말씀이고 이게 잘 들어보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상속을 할 때 신탁 설계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. 예, 맞습니다. 뭐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신탁을 넘겨준다고 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물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딸에게 생활비는 매달 연금식으로 100만 원만 주겠다. 다만 대학에 입학을 하면 뭐 2천만 원을 일시에 지급을 하겠다. 뭐 학비를 써야 되니까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할 테니까요. 혹은 30살이 되면 남은 재산을 전액 한 번에 물려주겠다.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대학 진학, 취업, 결혼, 출산 이런 조건을 따라서 조건을 이행했을 때만 돈을 준다고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신탁이라는 게 요즘 관심들이 많으셔서 아마 광고를 통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와 함께했고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